2012년도 5월 17일 날에 브러스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잡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G7 국가가 지나갈 거다. G7 국가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가 있는데 7개 나라의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될 거다. 경제 제7개국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2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지도자만 안 만났으면 제대로 만났으면 팍 더 올라가는 건데 그 이상한 문제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G7 국가가 지나가고 나면 브릭스 시대가 온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 국가가 경제연합을 이루어서 거기는 인력 있고 경제력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이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거스 시대가 온다. GUTS, 거스 시대가 오는데 이 거스 시대는 4대 강국이 등장한다. 그게 뭐냐? G, 젊은이, 독이다, 독일. U,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미 연합 합중국이다, 미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터키다, 터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우스 코리아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비판해요. 어떻게 한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특징이냐? 민족성이 특이하다. 그 민족성은 어떤 민족성이 있느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근면하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정말 열정이 대단해서 일을 저지르는 민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이민을 가도 돈을 제일 먼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성공하는 율이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민족성이 탁월하다.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다. 교육열. 그렇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키잖아요. 나는 못 배워서 자식은 유학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높은 기술력이 있다. 야, 대한민국은요, 높은 기술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손재주가 민감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세상에 새젓가락으로 콩장 집어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새젓가락으로 콩장을 딱 집는데 그게 집혀. 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래? 한국 사람들 젓가락 찌르는 거 보고 판타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그것만 보면 몰라. 여러분, 새젓가락으로 묵 집어먹는 나라. 이건요, 세게 잡으면 잘라지고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감으로 잡아먹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어머니, 여기 배추 절인데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알아서 적당히. 우리 민족은 뭐 몇 그램 이거 없어. 그냥 알아서 적당히 간 보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짜다 그러면 물 더 부으면 돼. 까치고 뭐. 그리고 우리 민족은 뭐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매운 고추에다가 더 매운 고추장 발라 먹는 민족이고 말이죠. 창의성이 있어. 기술력이 높다,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세계에서요, 그 R&D에서 발표된 거 보면 인구 비례해서 가장 그 신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투자율이 높은,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1위가 인구 비례해서,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독일, 4위가 미국,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여러분 우주선 쏘는 거 보세요. 우주선. 소련이 경제가 어려워서 모형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모형이라 하고 진짜를 집어넣었대.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진짜가 들어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찾아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해외 동포.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700만인데 이 네트워크가 세계를 제패하고 남북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랬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교회.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침체될 때마다 항상 영을 깨웠고 사람의 정신을 깨웠고 도덕을 깨우쳤다 이거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민주당이든지 저 국민의힘이든지 정치인들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유마을에서 정광훈 목사님 뭘 이루자 그래요? 복음으로 자유통일 이루자 그러잖아요.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본들 다 삐뚤어진 나라를 세우고 삐뚤어진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 어저께 보니까 나사로 죽였다 살리더라고. 뭐 그냥 뭐 붕대를 칭칭 갖고 난 이렇게 연기하는 설교는 처음 봤어.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그 남편이 죽었으면 고글 해야 될 거 아니야. 에고. 그 에고가 뭐야? 슬프레자 고할 고자. 슬픔을 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는 아니야. 아이고는 영어요. 나도 간다. 예?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자유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의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수 정치인들이라 하바리 정치인들이라 20, 30년 앞을 못 내다봐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일어나야 되느냐? 자유 통일당이 일어나야 돼요. 자유 통일당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띄워 좀 보십시오.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자 여기서 그 기자협회 대표되는 분이 김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 모든 기자들의 그 데이터를 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뽑은 걸 저한테 보내줘서 어저께 또 한참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자유통일당 개소식이 5월 16일 날 했어요. 그때 보니까 밋밋하고 뉴스에 어디 나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언론 대책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욕을 먹어가도 하고 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야 이 기사 좀 뿌려라. 기사 좀 뿌려 이거.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뿌리기 시작한 게 이게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 5월 18일 날 기사 송출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기사 송출하니까 쭉 올라갔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또 이게 확 올라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나는 그냥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을 했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뜨질 않았어. 이분이 그 반을 하는 바람에 이게 쭉 올라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유통일당이 순간에 쫙 올라가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이게 이용훈 목사님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잘 안 될 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왜냐하면 옛날에 게다짝 신고 다닐 때 신발이 없어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미끄러져서 다리가 올라가면서 게다짝이 붕 떠가지고 코를 빵 때려버려. 그러니까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는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새벽 기도로 가다가 할머니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미끄러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는 안 깨졌는데 뒤통수가 깨졌네. 아야 그러고 보니까 돌멩이가 베겼어. 자그만 돌멩이. 그 이놈의 돌멩이를 빼가지고 보니까 피가 묻었잖아. 닦아갖고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해.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배겨.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 운동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배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봐도 힘들더라고. 그날 무슨 또 뭐 비상소집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밤늦게 모여가지고 11시까지 하라 그러고 뭐 그러더니 또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여기 다 채워갖고 오늘 오라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숨 넘어가게 돼. 내가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명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거룩한 스트레스라 장수합니다. 장수해. 이게 나이가 들면요, 내가 그 노인정 있는데 가보니까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 다 자빠져 있어. 야, 안 돼요. 시골에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밥 메고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뛰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 앉아있는 게 편하네? 앉아있는 게 편하네, 누워있는 게 편하네? 누워있는 게 편하네요, 자는 게 편하네요? 자는 게 편하네요, 죽는 게 편하네요? 그러니까 편안하려면 그냥 죽어. 그러면요, 근심 걱정 수심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5월 25일 날 특집 기사가 이제 송출됐어요. 이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 그 신문 기자한테, 야,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 고문으로 딱 있고 당의 모든 걸 하는데 좀 거기를 한번 자유통일당 좀 한번 띄워봐라. 그러니까 기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 자유통일당 실질적 오너 정광훈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썼는데 이게요 1위로 떴어. 1위로. 그만큼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왼쪽에 보면요, 왼쪽에 보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77%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76%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의 기종당을 믿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어떠냐? 긍정이 57.5%. 긍정.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남북 통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정치학교를 해서 우리가 참신한 사람을 찾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 나온 데도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이 조선 공산당 그 전에 을지로에다가 그 비석 세운 거 있잖아. 그거 전도사님이 때려 부셨더구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조금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 다, 여러분 이건요 다 찾아가지고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가 뭐냐면 새롭게 이 당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게 1위야. 1위. 나라의 소망을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당을 지지한다. 2위야. 2위.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가지고 넘겨가지고 또 보세요. 그냥 좀 나 안 비춰도 되니까 좀 띄워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왼쪽을 보면 자유통일당 실질적 오너 정광훈 목사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매일신문 외 10개 언론에서 특집 기사를 다뤘어요. 정광훈. 그랬더니 이 효과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별 수 없어. 언론 플레이 해야 돼. 언론.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거 전 목사님 나오니까 이제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장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사랑제일교회 요 재개발 문제. 요게 제일 보내서 요것도 기사화 처리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기사화 시켜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 넘겨서 보시면 네 번째도 넘겨서 보시면 자유통일당 연관어 분석을 보면 우리 하여튼 자유통일당에는 계속 연관어가 뭐냐면 정관호 목사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1, 2, 3, 4에 여기 보면 이 자유통일당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통일당, 자유, 대한민국, 정광훈,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이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넘겨서 보면
자유통일당 평판의 요인이 뭐냐면 긍정이 몇 프로 나왔어요? 67%. 여기 보면 감사하다, 지지한다, 승리한다, 존경한다, 이런 좋은 단어들이 계속 이 통일당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전 목사님이 여기에 훌륭한 기독교의 리더십으로 이제 이런 당을 만들 때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 그리고 도전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일궈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뭐 JTBC 신의 한수, 성창경 TV, 노하라 TV, 홍철기 TV에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여기도 보니까. 자, 넘겨가지고 보시면 끝에 가서 평균 보겠습니다. 5가지 단어가 나오죠. 공통 연관어 순위.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MVP 해서 관련된 단어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목사, 대통령실, 노총, 민주노총, 국민의힘,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누가 나와요? 정광훈 목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서.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AI 분석을 보겠습니다. 거기 분석을 보면 쭉 나오는데, 역시 이 전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 막 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감성적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감성의 언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시 목사다. 역시 목사다. 감성의 언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은 사람의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맨 끝에 넘겨가지고 결론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맨 밑에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유통일당은 유권자들에게 신뢰와 안정성을 약속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당은 이러한 감성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미지 개선과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유마을은 앞으로 나라를 살릴 이 거룩한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힘내기를 원하면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